네, 같은 부대에 소속된 관심병사 2명이 목숨을 끊는, 그것도 함께 자살을 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서 또 오늘은 사격 훈련을 하던 관심병사가 동료 앞에서 스스로 총으로 자살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끊이지 않는 군부대 사고, 군부대 폭행, 가혹행위,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대한민국 육군 대령으로 이번 사고가 있었던 그 28사단 참모장을 지낸 분입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이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으로 28사단을 어제 직접 방문하고 오신 두 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신인균 자족방 네트워크 대표 김경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자, 일단 먼저 어제 직접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저희 인터뷰 통해서 미리 공개하지 않고 네. 뭐 급시에 찾아가는 형식을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방문한 부대가 어느 부대였고 어땠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제 윤일병이 있었던 28사단 예. 포병 부대를 가서 그 사고 현장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원래는 그 부대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뭐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에 예. 그 네. 인근에 있는 26사단 같은 육군단 소속이에요. 예. 네. 26사단 모 포병대대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시 자리를 옮겨서 그 탄약부대 육군단 소속이 아니고 이군지사 직할의 탄약부대에 가서 또 방문을 완전 불시에 갔습니다. 예. 정말 멘붕에 빠졌었어요. 불시에 가서 갑자기 찾아갔어. 예, 그 뭐 지휘관들 완전히 뭐 모르고 경황 있다가. 없이 도대체 이분들이 뭐 하는 분이지 뭐 이런 상황에서 갔었어요. 네. 거기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26사단 또 포병부대 또 하나 거기 또 하나 갔었고 마지막으로 28사단 헌병대 영창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 군데 다녀오셨군요. 5군데. 네, 5군데. 네, 김경선 위원님 민간위원 자격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계신데 예, 아드님이 지금 군 생활 중이시라고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걱정도 많이 있지만 네. 사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저희 아들은 또 무탈하게 또 제가 보기에 또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네. 군에 보내놓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네. 예. 재미가 쏠쏠했어요. 예. 근데 이번 28사단 이제 그 사고 부대를 방문했을 때 네. 그 현장도 보았고 또 그 부대 안에 있는 아들들을 좀 봤어요. 네.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그냥 경직되어 있고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사기와 또 폐기가 좀 빨리 회복돼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역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고요. 그렇죠. 그 28사단에서 10년 전에 참모장으로 근무를 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8사단 그 10년 전과 지금 뭐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부대 운용이나 시설 면에서는 이렇게 갔다 오신 분하고 아까 좀 얘기 나눠보니까 예.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군 개선 구조 개혁 계획에 의해서 병력수를 줄이고 이제 과학화 군으로 집약화된 첨단 군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또 이제 저출산에서 입영 장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부대가 있거든요. 계획상. 네. 그런 부대에는 아예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시설 투자가 안 돼요. 그럼 환경이 나쁘면은 가뜩이라도 폐쇄된 공간에서 막 짜증이 더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반올물 수 있고 참을 만한 것도 뭔가 좀 폭발하겠죠. 제가 연대장한테 그 옆에서 했는데 1시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그 군대 지휘관은 전화 받으면 뭐 사고예요. 보니까 병장 하나가 찝차를 몰고 그냥 위병수를 돌파해서 연천 시내로 간 거예요. 한밤중에 너무 더우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깨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고엽도 공주 전화했는데 여자친구하고 말다툼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차를 몰고 나가 요즘 뭐 젊은이들이 분노 조절이나 이런 자기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잘 정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책도 보게 해주고 또 화장실 갈 때는 예쁜 그림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꽃밭도 조성해주고 그러면은 또 잠자리도 또 이렇게 침대 같은 데도 자게 해주면 좀 나은데 네. 잠자리도 나쁘지 시설도 그대로지 지수가 사회하고는 높아지는 불길이 높아지죠. 사회는 점점 발전하는데 군이 그걸 못 따라가죠. 근데 이제 그
구조 개혁이 안 들어간 부대는 전부 현대화 막사라 그래서 다 잘 져놨어요. 아버님 갔다 오신 부대 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다릅니까? 그, 거기는 좀? 시설이 낙후된 데는 정말 협소하더라고요. 또 시설이 너무 오래됐고 우리 아들들이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서 산 골짜기 들어갈 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예. 그런데 부대 막상 들어갔는데 자기 공간도 없지. 이렇게 침상식으로 돼 있는데 자기 물건 하나 제대로 놓을 공간 없지. 협소하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하루에 그런 상황. 3시간씩 스마트폰 하던 그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20여 년 동안 자유롭게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살던 아이들이 네.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막 여러 명 어제 가보니까 땀 냄새도 너무 나고요. 네.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네. 이제 그런 곳에 있는 아들들의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대표님, 그런 네. 상황이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크게 미치죠. 아. 제가 이제 그 구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2005년도입니까? 연천 GP 총기 난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28사단이죠.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병역문화 개선을 해라. 해보니까 이런 곳에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병역 환경을 개선해줘라 해가지고 전 부대 박사를 새로 다 최신식으로 지어서 요즘 뭐 예능 프로 보면 나오는 그 한 10명씩 자는 예. 독립된 침대에서 자는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28사단은 전체가 다 국방개혁에 의해서 없어져요. 앞으로요. 네. 없어질 계획입니까? 없어지니까 2006년도에 국방개혁 2020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2020년까지 육군을 38만 명으로 감축해서 뭐 하겠다. 그러니까 38만 명으로 감축하면 없어진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딱 그게 지정된 부대는 그때부터 시설 개보수 지원이 전혀 다 끊긴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방개혁 2030으로 10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8사단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2018년 정도에 없어질 계획이었는데 10년 정도 늘어났군요. 2026년에 지금 2026년까지. 없어질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2006년부터 지금까지 14년, 8년 동안 시설 개보수 한 번도 안 된 겁니다. 네. 예. 앞으로도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될 거예요. 네.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죠.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1972년, 3년, 4년 정도의 제가 살던 시골 마을의 삼거리에 있던 이발소 정도 수준의 시설이었어요. 아이고. 이거는 정말 그들이 받는 문화적 충격은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3시간씩 하고 뭐 혹시나 침대에 자던 애들이 가서 느꼈을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가 발산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는 윤일병 사건이 일어났던 28사단의 관심병사 2명이 좀 함께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둘이요 동반 자살을 하겠다고 동료 병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동료 병사가 또 분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간부에게 보고가 안 된 거죠. 군대가 막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막지 못한 거죠. 한계를 좀 드러냈죠. 네. 나름대로 관심보호병사로 뭐 정신과 치료도 하고 사단에서 운영하는 비전 캠프, 네, 또 그보다 높은 순서까지요. 부대는 뭐 그린 캠프 이런 데도 했지만 네. 이거는 두 가지 정도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그 성 정체성의 전환이라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한 병사는 가지고 있었고, 네. 한 병사는 강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데다가, 또 이제 그 메모 같은 걸 보면 뭔가는 그 가혹행위라든지 네. 폭언이라든지 있었을 것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이를 관리하는 간부가 조금 이렇게 방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 복합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저는요,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 제가 어제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초급 간부와의 대화를 병사들이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목말라 했어요. 뭐 병영생활 상담관 뭐 이런 거 우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니 소대장님이랑 얘기할 시간이 없대요? 그거 소대장과 이야기하는 거, 중대장과 이야기하는 게 병사들에게는 제일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네. 해결해 주니까. 예. 그리고 그들은 아주 형처럼 따뜻하게 잘해주고, 물론 훌륭한 지휘관일 경우에 예. 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대요. 그런데 28사단 윤일병 사건을 이렇게 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 지휘관이 자기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군의 시스템대로라면 그런 사고가 안 날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를테면 며칠에 한 번씩 누구와 면담해라, 며칠에 한 번씩 몇 시간에 한 번씩 순찰해라,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시스템화가 돼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결국 이 초급 간부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느냐. 어제 제가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네. 방문을 해보니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목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다 걸고 있었어요. 간부들이. 어. 블루투스 이어폰 제가 좀 왜, 음악을 어떤 좋아하나? 의미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회원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게임이다 이거예요. 게임. 휴대폰 게임. 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를 못했지만 네. 블루투스 이어폰을 목에다 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걸고 있다는 것은 게임하면 소리 안 나면 더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소리가 크게 나면 또 방해되니까 네. 자기 귀에만 들리게 이어폰을 또 귀 꼽으면 안 되니까 이어폰을 목에 걸고 있는 간부들이 대부분 다 걸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병사들은 휴대폰도 못 하죠. 그렇죠. 옆에서 휴대폰 게임 하죠. 어. 그 휴대폰 게임 하면 누가 또 전화하면 짜증나죠. 예. 그 또 휴대폰 게임 하는 동안 자기 할 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누적된 상황이 아니 발생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병사들은 휴대전화 못 쓰는데 간부들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게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네. 저는 게임하는 거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물론. 그런데 병사들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화면에 나온 저 화면 말고 개인적으로 한 명씩 따로따로 불러서 제가 한 20분씩 30분씩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예, 네.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가혹행위를 한 그 병사들 중에 A 상병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그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살한 두 병사 모두 A급 관심병사와 B급 관심병사로 지정이 돼 있었다고 하죠. 먼저 A 상병은요. 자살 시도를 한 전력이 있고요. 탈영을 한 전력까지 지난해 있습니다. 또 8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비전 캠프와 그린 캠프에 입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는 상병으로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리고 메모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또 다른 한 명의 메모가 있죠. 메모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임병 이름이 적혀 있고요. 죽이고 싶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지금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혹행위나 아니면은 그 무시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두 명이 이렇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약간 좀 처지잖아요. 이렇게 우울증이거나 관심병사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근데 군에서 이 상병쯤 되면은 굉장한 위치거든요. 자기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네. 우리 아버님 아들 저 상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잘 있다 행동하는데 상병쯤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이거 참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두 병사가 약간 특이하잖아요. 네네. 한 명은 좀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고 저렇게 많이 8번째 갔다 오고 탈영 경험도 있고 또 이걸 간혹 잘못하면 전역하려고 꾀불이 나서 차라리 팔이 부러지거나 어디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요추 뭐 탈출증으로 허리 수술을 했다 그러면 바로 전역 사유 의병 전역 사유가 되는데 이 정신과 질환은 그쵸. 이거 판정 내리기가 그러니까요. 참 곤란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군에 정신과 군의관도 드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본인 쪽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윤일병도 약간 좀 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런 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제 다녀온 얘기, 지금 조금 전에 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저희들이 돌발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걸 다시 한번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물론 불시에 찾아간 부대이긴 합니다만 간다고 예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막상 가봤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갔던 내용 영상으로 잠시 구성했습니다. 보시죠. 여기 몇 명 거예요? 군기가 좀 빡세다고 들었거든. 군기가 빡세다는 것은 구타가 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여기는 구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 혹시 한번 맞아본 사람 있어? 저는 없습니다. 이럴 때 물으면 얘기하지 않았죠, 신 대표님. 저희 군의관은 재작년에 임관을 해서 지금 대대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시 아침 정도 Do you ever get a chance to watch TV? 쉬는 시간만 오전 일과 끝나고 와보는데 So you can do karaoke in the 일과 시간 끝 Who here can do 저희 이제 미 육군에서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how does something like what happened to PFC Yoon happen?
Any thoughts? 뭐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I don't really know. 가혹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면담을 가지면서 서로 힘든 일이 있는지 Ah, okay. Good. Ranger train. 좋아요. Yeah. Good. 네. 아니 저걸로만 보면 한국 군대 참 좋습니다. 뭐 맞았다는 사람도 없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그런데 저건 공개적인 자리잖아요.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지어 카메라로 소원수리, 찍고 예, 있는데. 소원수리 했다는 게 그게 이른바 딱지가 붙어서 다른 부대로 뭐 전출 전출 가면은 다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도 자살을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대놓고 얘기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셨다고요. 제가 이제 부탁을 특별히 했죠. 네. 그래서 한 명만 따로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관심병사를 좀 불러달라 해서 관심병사 A등급, B등급과 따로따로 또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대 마음속에 있는 말이 안 나오죠. 방금 나왔던 저 모범답안이 뭔지 다 알아요, 저 사람들. 웃으면서. 예. 그래서 네. 누군가 단 한 명만 옆에 있어도 모범답안이 나오게끔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있을 때는 정말 제법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의미 있었던 게 지휘관들하고 면담이 난 너무 좋다. 근데 지휘관들하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휘관들이라면 초급 간부죠. 예. 뭐 되게 뭐 높은 분들은 부담스럽고 형 같은 사람. 형 같은 사람, 뭐 중위, 대위, 또 중사, 하사 이런 분들. 네. 그리고 분대장하고 대화하는 건 싫대. 분대장이 병장이지 않습니까? 예. 병장하고 이야기해봐야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비밀만 말해야 되는 것 같고 분대장하고 이야기하기 싫고 간부들하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병사라 그래서 병장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인사성 바르고 또 잘생겼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우리 조카 또 네. 옆집 애 그런 평범한 친구였어요. 예, 너무 청년들인데. 평범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관심병사구나. 저는 제 상상 너무 달랐고 이 사람들을 조금만 더 관리하면 알겠습니다. 아무 일 없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네.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 특별히 관심 있게 본 건 우리 아들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존중을 받고 있는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초급 간부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제 소대장님들이나 부소대장들 또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네.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 또 그분들과 함께 이제 근무하면서 공평하게 잠을 자고 근무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었는데 신뢰성에 관해서 좀 아이들이 원했던 것 같아요. 더 예. 초급 간부들하고 좀 더 신뢰 있게 그리고 이렇게 좀 살 부대끼면서 형처럼 대하고 싶은 그런 의식들을 조금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초급 간부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런 직업 군인들을 늘려서 네. 좀 효율적인 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네. 지금 이제 어차피 병은 자꾸 입용장정 숫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사들과 직접 맞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사관 중에 하사, 중사, 장교 중에는 소위 중이거든요. 네. 특히 부사관은 한 75% 정도가 고졸이고 병사들은 약 50% 이상이 대제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나이하고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6개월 하사 되면은 병장보다는 2살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번 유진병사관의 하사가 병장한테 형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적지, 학력도 어리지, 경험도 없지. 그런 게 소파견지에 가면은 병장한테 휘둘리지 무슨 말이 간부가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육사같이 4년제 교육을 받고 나오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부성한 학교도 뭐 2년제라든지 3년제 초급대학을 나오게 한다거나 그러면 학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어느 정도 컨트롤도 되고 그런 거죠. 직접 접하고 있는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네.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바로 결론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접근법입니다. 제가 아까 왜 그거를 다시 보자고 했냐면요. 있는 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얘기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한 게 발각이 되거나 내가 얘기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설사 나를 때린 병장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병장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갖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부대에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를 정말 아주 세심하게 접근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 같은 간부가 없다면 쏘서냈어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접근법, 세심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는 얘기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우리 아들 부대 예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휘관의 의지도 있고 부모들이 또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요. 그래서 각 부대에 카페, 이제 바라기 카페라 해서 부모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서 지휘관들하고 부모들하고 항상 소통을 합니다. 인터넷 카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우리 아이들이 싸지방이 있어서 거기서 얼마든지 또 그걸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중대별로 이렇게 예, 예. PC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휘관하고 부모와 나눈 대화를 우리 이제 초급 간부들도 다 보고 네. 선임 병사들도 다 봐요. 그러면 그 지휘관과 부모들 간에 쌓인 신뢰를 초급 간부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들도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서 지휘관이 아버지라면 초급 간부들은 어머니 역할을 참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대 끼고 같이 뒹구는 이 스킨십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 사진들도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행복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너무 즐겁게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여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이런 것만이라도 더 활성화시키면 네. 부모들에게는 좀 더 안심이 되고 우리 아들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국가에 충성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하루에 않겠어요. 3시간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씩 스마트폰 하다가 들어온 친구들한테 예. 써서 내. 이것 자체가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 이제 거죠. 뭐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는 방법도 좋은 걸 거예요. 예. 나중에 된다면은. 그러니까 PC방에서 PC를 하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논산훈련소도 바로 들어가면 그 수용연대라 그래가지고 입수하자마자 우리 아들이 사진 찍은 사진 거, 머리 깎은 거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볼 수 있고 어허. 보충돼도 다 보게 돼요. 아까 아버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연평균 한 사망사고가 한 300명쯤 됐어요. 최근에는 군에서 활동을 만약에 100명으로 줄이고 이 중에 60%가 자살 사고인데 문제는 사고 가끔 터지는 게 특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정말 아까 우리 신 대표님 해라는 것만 제대로 했어도 안 일어나는데 거긴 전부 안엔 그런 소파견지, 그런 격오지, 그런 걸 전부 환경 개선다고 딱 이렇게 없애는 걸 다 통합해서 감시해두고 이런 걸 하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되면 전부 걱정할 것 같아요. 지금 아버님 말씀대로 잘하는 부대에는 대부분 지휘관들은 아까 스마트폰도 국방부 합참은 못 가지고 들어가요. 네. 그렇죠. 예, 다 앞에 입구에서 막고 다니면 간혹 못하는 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방금 휴대폰 이야기하셔서 충격적인 휴대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휴대폰에 대해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허. 저는 아시겠지만 휴대폰 가져도 된다. 스마트폰만 아니라면 네. 라고 주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병사들이. 어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왜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예. 어떤 생각 가지고 자, 있는가요? 이등병은 한 90% 정도가 휴대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90% 다는 아니에요. 네. 일병은 예. 올라가면? 한 60% 정도가 휴대폰이 있으면 좋겠다. 네. 상병은 군생활 70%가 없는 게 좋다. 또 줄어들어요. 병장은 99%가 없는 게 좋다 했어요. 어허. 그 왜냐? 위로 예. 올라갈수록 예, 제가 이제 일병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휴대폰을 주면 문자와 통화만 되는 휴대폰이라는 가정하에 휴대폰을 주면 오히려 병사들 간의 대화가 단절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고개 숙이고 이 문자만 하고 있지 아무도 옆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두 번째는 오히려 이 고립감을 갖다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휴대폰을 주는데 오히려 고립감이 더 심화될 것 같고 탈행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 예. 사회에 있는 친구하고 야, 나 오늘 강남역에서 맥주 마시고 영화 보고 지금 뭐 클럽 갈 거야. 가고 싶어 죽는 거죠. 그거 들으면.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연상이 되면 자기네들도 고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뭐 이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고 예. 또 26사단과 28사단 어제 갔는데 26사단 사고 안 생기잖아요. 28사단 사고 계속 나잖아요. 지휘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열성을 가지고 하느냐. 26사단도 없어질 부대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것이 결국 지휘관들의 의지다. 그게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세 분께 그렇다면 네. 우리 그 군대 문화 혁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는데 간단히 소개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김기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시죠. 초급 간부의 자질이 향상돼야 예, 한다. 앞서 잠시 언급이 있었죠. 네.
김경선 아버님이죠, 위원님. 자, 격오지 우선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예. 좀 멀리 있는 곳에 떨어진 곳. 어려운 곳을 근데 지원하자. 부대 한 배치를 10초 받아도 예. 아이들이 좀 격오지는 자원에서 좀 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인센티브도 좀 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신인균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고제도 상벌제를 도입하자. 예. 신고하는 게 이게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해서 좋은 신고가 되면 상 주고 네. 만약에 알게 되고 당했고 목격했는데도 신고 안 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벌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소원 수리가 겁나지 않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이 문제가 된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오신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